제가 PPT 보이달라 하면 여기서 보여주나요? 예, 여기 나옵니다. 밑에요? 여기 뭐 TV에 예, 이거 하면 예, 나오죠. 예, 예. 아니요. 제가 카톡 보내준 거 다 보셨어요? 아니 내가 다 그 보내주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일이 있어 하다가 아, 예, 예. 그래서 잘하셨네요. 아니 그 이쪽으로 넘겨주기만 해도 아, 잘하셨네요. 시간이 없어. 맞아요. 시간이 없어. 넘겨주시면 되죠, 뭐. 예, 넘겨주기만. 다 같이 카톡방 만들면 이제 다 같이 볼수 예, 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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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 예. 예. 아,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대종 교수님 지난 주에 오셨죠. 오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투자 기법도 말씀해 주시고 많은 말씀 나눠주셨는데 오늘 다시 모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코스피가 지금 굉장히 불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5천을 근접하고 있고 또 이와 함께 최근에 또 그 미국에 우리 한국 그 투자자들이 예. 엄청 많이 투자해가지고 우리 김대중 교수님 그 조언을 미리 들었는지 아니면 생각이 있었다는지 예. 아무튼 뭐 지금 그래서 그걸 오히려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와중에 또 중요한 소식이 우리한테는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먹거리지 않습니까? 예. 이 와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와중에 그래도 반도체가 수출이 잘 되는 바람에 지금 우리 굉장히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의 러트닉 상무장관이 지금 뭐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뭐 100% 네. 하든지 아니면 국내에서 생산하라 뭐 미국 내에 와서 네. 생산하라 뭐 이런 식 발언까지 100%라 그러면 거의 뭐 가격이 2배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뭐 조금도 아니고 약간 음포로 보기에는 그냥 진짜로 실행할까 궁금하기도 한데 아무튼 굉장한 그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우리한테 미친 영향이 어떨까 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할 텐데 근데 이 카드 때문에 좀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 주식에 조금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또 그건 또 무난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100% 완세라 그러면 우리가 그 미국 시장에 지금 그 반도체라는 게 지금 AI 열풍을 타고 지금 반도체 뭐 메모리 할 것 없이 지금 굉장한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흔히 뭐 슈퍼 사이클이라고 불릴 만큼 이게 지금 미국 시장이 주도하다 보니까 한국이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 쪽 시장에 파는 그 비중이 상당히 높겠죠. 혹시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우리 작년에 1,000조 수출했는데요. 매년 네. 1,000조를 수출하고 900조 정도 수입해서 매년 100조 정도가 무역 흑자인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우리나라 전체 무역 흑자의 한 70%가 미국에서 났습니다. 미국에는 자동차 부품, 반도체 이걸 수출 많이 하고 당연히 우리나라 반도체 제일 많은 수출하는 데는 이제 미국과 중국입니다. 그런 다 보시면 되겠고 반도체의 특허는 대부분이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와 부품은 일본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을 완공을 했습니다. 2026년도에 완공이 되고 60조를 투자했습니다. 60조.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은 미국에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미국에 일자리를 만들어라. 미국을 전 세계 제조업 1위가 되게 만들어 줄 테니까 한국도 와서 공장을 지으라는 겁니다. 대만의 TSMC는
전 세계 비메모리 반도체의 9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반도체를 100이라고 했을 때 메모리 반도체, 전화번호를 저장하는 게 메모리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정확하게 35%만 차지합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스마트폰을 걸 때 연결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65%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보다도 비메모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TSMC는 미국에다가 12개의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마합니다. 그러니까 TSMC 대만이 전 세계 이 비메모리 반도체의 약 90%를 독점하고 있고 한국은 메모리 반도의 7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TSMC의 생산의 40%를 미국에서 해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미국에서 공장을 생산해라.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대만에서 전쟁이 나더라도 미국은 전혀 피해를 보지 않는다. 안정적인 반도체가 이미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두 가지 목적이다. 첫 번째는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해서 미국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첫 번째 목표이고 두 번째는 한국과 대만에서 전쟁이 나더라도 미국은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것. 반도체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반도체 공급 지장이 없게 하는 것. 아주 무서운 전략입니다. 그런 전략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엔비디아는 최신형 반도체는 중국에 수출이 금지됐었는데요. 지난주에 미국이 허락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허락을 했는데 판매액의 25%를 미국에 주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에다가. 지금 대만의 지금 엔비디아가 전 세계 반도체 1위고 시가총액 1등인데요. 한 7천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H200이라고 하는 반도체인데요. 이렇게 GPU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반도체 최신형이 아니라 좀 떨어지는 두 번째 사양에 좀 떨어지는 반도체를 이제 중국에 공급하라 이제 허락을 받았는데 반도체 엔비디아는 반도체를 생산하면 영업이익률이 6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만 원짜리 팔면 6천 원이 남는 겁니다. 그 중에 25%를 미국 정부에 주기로 하고 미국 엔비디아가 설득한 게 그거죠. 우리가 중국에 인공지능 반도체를 주지 않으면 중국이 스스로 반도체를 생산해서 미국을 능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들지 못하게 우리가 공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고관세를 좀 피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생산하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100%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미국 소비자들, 미국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기 때 트럼프의 이런 고관세 전략이 한 30%만 시행이 됐습니다. 지금 표에서 한번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목적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전략입니다.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아메리칸 온리라고 하는 것이 미국을 전 세계 1등이 되겠다. 반도체 1등이 되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뒷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같이 미국이 전 세계 제조업의 1등이 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관세를 물지 않으려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저는 아마 우리 대한민국이 100%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겠지만 아마 지금 현재 우리가 반도체는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미국의 관세율은 2.5%입니다. 그렇지만 반도체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참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그린란드도 지금 뺏으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 미국 7개 나라에 대해서 관세를 추가 10% 부과했습니다. 25% 이제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만 부자로 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우방국도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쯤에서 대만보다는 반도체가 더 불리하게 하지 않겠다. 뭐 그런 약속 비슷한 게 전번에 관세 협상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과 관세 협상을 할 때 대만과 똑같은 최혜국 대우를 해주겠다. 대만이 15% 관세를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대한 수출을 많이 하는 대만, 한국, 일본도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수준으로 유지해주겠다는 거였는데
대만은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게 참 한국은 지금 달러가 없어가지고 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대만은 외환보유고가 국가 GDP의 80%를 가지고 있고 6천억 달러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달러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직접 투자를 하고 TSMC도 공장을 12개나 짓겠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100%까지 할지는 의문이지만 그 미국의 트럼프의 전략이 미국 내에서 생산하도록 해서 일자리를 얻고 거기 더하기 한국이라든가 대만 같은 데서 만약의 사태, 뭐 전쟁 같은 게 일어나더라도 반도체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이게 확고하다면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끊임없이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할 가능성은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제 기업 입장에서 삼성이나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미국 내 생산을 메모리 생산을 좀 늘리면서 좀 협상을 한다든가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우리가 과거에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신세계, 롯데 완전히 철수를 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공장이 중국의 시안에 있습니다. 저는 시안에 갔다 왔습니다. 중국이 천년의 도시가 바로 시안, 서안이라고 많이 부르죠. 천년의 도시입니다. 그게 이제 진시 왕릉 무덤부터 해서 병마용 다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 세계 단일 공장이 있고 삼성전자가 가장 크게 투자했던 곳이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의 기업이 합쳐서 한 75조 정도를 중국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 기업에 대해서 최신형 반도체를 생산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얘기한 것은 한 중간 정도 꼭 필요한 이런 중급 정도의 반도체만 이제 중국에서 생산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한 3개월, 6개월 정도만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 퇴물이 또 돼버립니다. 한국은 서로 참 딜레마지만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과 협상을 잘해서 왜냐하면 반도체에 대한 특허는 다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부품과 소재는 다 일본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생산은 한국이 하고 있는 겁니다. 참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다자무역이나 서로 교역을 통해서 생산됐던 것이 이렇게 딜레마에 있고 결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기업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은 전쟁이라든지 국방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중국 국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부품만 생산하지 최신형 반도체는 공급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해서 지금도 공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좀 더 생산해서 미국에 더 많은 공급을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다만 한국에 지어야 될 반도체 공장이나 현대자동차 공장이 미국에 짓게 되니까 우리의 일자리가 대학생 취업률이 45%로 낮아지는 것이 단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미국 투자가 사실은 국내 일자리를 생각하면 기업들이 미국으로만 몰려와서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길 수만도 없는 입장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는 참 이게 걱정이죠. 이게 참 미국에 생산하면 우리 기업들로서는 관세를 물지 않으니까 생산량이 증가하고 인지도가 올라가는 게 장점이지만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단점이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서학 분석했는 거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대한민국의 강점, 한국의 약점, 그다음에 한국의 기회 이런 거 있습니다. 아마 페이지가 한 10페이지, 15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서학 분석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대한민국의 최대의 약점은 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게 우리의 최고의 약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한번 보시면 강점은 우리가 세계 제조업 세계 5위, GDP는 세계 한 13위, 금융은 세계 40위입니다. 약점이 한번 보시면 우리의 환율 아마 저는 올해 1,500원은 넘을 것 같습니다. 1,550원이 우리 학자들이 보고 있는 가격이고 원달러 환율은 이렇게 86% 확률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한국은 에너지를 100% 수입하고요.
노란봉투법이 3월달에 시행이 되고 또 강력한 노조가 한국의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세가 이제 26%로 올렸죠. 전 세계 법인세 평균은 21%입니다. 근데 정부가 국회가 이제 올린 겁니다. 국회가 1% 법인세를 올렸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학생 취업률 한번 보십시오. 45%밖에 안 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로 유입되는 것보다 한국 기업의 유출이 2배에서 5배나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최대의 약점이고, 또 기회는 있다 한번 보시면 바로 모바일입니다. 바로 반도체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을 보시면 미국이 60%고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이것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되겠고, 위험 요소 한번 보시면 금융위기, 외환위기 써놨습니다. 지금 한미와 한일 통화 수합법 두 개 다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렇게 미국 말을 듣지 않겠다 이러니까 제대로 안 들을 것 같으니까 한미 통화 수합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600억 달러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의 수합 분석인데요. 저는 한국에 처해 있는 이 반도체 수출의 현황이라든지 글로벌 전 세계 경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 한 2% 정도 됩니다. 우리가 한국 경제 우리 스스로를 잘 알고 우리의 강점을 잘 알아서 이렇게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 슬기롭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뭐 지금 기업도 그렇고 어쨌든 반도체 이 문제가 기업 차원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 좀 미국 그 기업 그러니까 미국 기업 입장에서도 예컨대 관세가 붙으면 그 삼성전자가 전부 다 예를 들면 삼성이 수출을 할 때 그대로 다 관세를 붙여서 예전 가격만큼 다 받기는 힘들겠죠. 그렇다고 해갖고 또 이걸 너무 깎아줘서 예전 가격보다 관세까지 다 해서 더 예전 가격 정도로 하면 저 가격이 반으로 깎이는 셈이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일정한 정도 올라가면 이게 또 그걸 수입해서 쓰는 기업으로서는 또 부담이 될 테고 그래서 그런 뭐 공동 대응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하여튼 결국은 요즘은 뭐랄까 경제적인 논리로 세상이 돌아가기보다는 약간 그 정치적 힘이랄까 그걸 지경학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던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냥 그게 일종의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거를 여기에 적응을 잘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코스피가 저기 5천에 접근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또 연속해서 12일 처음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증권사에서 계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전 경험에 의해 가지고 이제는 11일 연속 상승했으니까 이제는 떨어질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인버스에 또 투자를 그리고 저 개인 투자자들이 인버스에도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하는 줄 몰랐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 떨어진 게 아니라 좀 올라가는 바람에 엄청난 손실을 본 개인 투자자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일종의 뭐랄까 이게 높아지니까 이제는 또 곧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런 불안감도 생기고 또 그 떨어진다고 확신한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인버스에 거꾸로 투자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그다음에 좀 투자자들한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입니다. 제가 PPT 한번 보여주시면 전 세계 GDP 순위 한번 보여주시면 미국의 GDP는 현재 30조 달러, 우리 대한민국이 2조 달러가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 1.8조 달러, 세계 13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9위까지 하다가 지금 13위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정말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을 허용하고 법인세도 세계 평균으로 낮추고 기업을 우대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자꾸 기업을 없애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강력한 노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한국의 GDP가 9위에서 지금 13위로 떨어졌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요.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국제금융에서 결제되는 순위입니다. 한번 보시면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발표되는 것은 20위까지만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자들은 한국은 한 40위쯤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1%입니다. 지난달에 기획재정위에서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 국제금융에서 40위라고 하는데 어디에 그 근거가 있는지 좀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이 표를 보내줬습니다. 예. 이게 뭐 자기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지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전 세계에 발표되는 것은 사실 이제 20위까지만 된다. 자기들도 알고 있고 저는 우리 국제금융에서 우리 원화가 이렇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요. 전 세계 GDP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왼쪽에 있습니다. 2% 정도 되고 주식시장은 더 작습니다. 1.5%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 국제금융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고 한국은 한 1.5%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1,480원 정도 다시 올라왔는데 정부가 아무리 개입을 해도 원달러 환율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시면 대만은 현재 국가 GDP의 6천억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3조, 일본은 1.3조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요. 지금 현재 환율이 오르는 이유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대만이 지금 6천억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국가 GDP의 80%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만 국가 GDP의 20%,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환율이 오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뭔가 하면 제가 주식시장 글로벌 비중을 보여드린 것 같이 저는 제일 좋은 주식에 투자하는 비율은 미국의 90%, 한국의 10%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현재 적정한 외환보유고에 대한 이론인데 보시면 9,300억 달러를 비축하라는 게 국제결제은행의 제안입니다. 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요. 지금 현재 환율은 어떤 추세로 오르고 있느냐 이제 그걸 지금 외화 자산에 현금이 없습니다. 한국은행에 바로 한국은행이 환율을 방어할 현금이 없기 때문에 환율은 계속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주식에 대한 이게 원달러 환율은 이렇게 86% 확률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환율이 오르는 이유는 이렇게 한국이 외환 보유고도 낮고 동원할 현금도 없고 또 국가 부채율은 계속 올라가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2,000원이 했던 게 97년도고 2008년도가 1,600원을 찍었습니다. 지금 다시 1,600원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은 이렇게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 IMF 기준으로 달러가 결제되는 비중은 70%가 넘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했던 거고 자,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여기 시가총액 비중입니다. 미국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한국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 주식의 5%, 중국은 4%입니다. 미국이 압도적으로 시가총액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 이제 이거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이건 이제 1조 자산가가 된 투자법. 그 다음 페이지. 제가 이제 한번 보시면 무조건 시가총액 1등을 사서 이제 1조가 됐다는 겁니다. 어떤 직장인께서. 저는 가장 중요한 얘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제 여기에 월급장이가 부자가 되는 방법은 이렇게 시가총액 1등을 사라. 월급의 25%를 사라는 겁니다. 우리 보통 월급장이가 25일날 월급날입니다. 저도 따라하고 있습니다. 네. 월급 받으려면 무조건 시가총액 1등.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등, 전 세계 1등이고 7천조 원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80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인버스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반대로 하는 걸 인버스라고 부르는데 저는 위험하다. 하지 말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주식에 가장 잘하는 워렌 버핏은 항상 긍정적으로 항상 주식이 오른다고 하는 70%가 이기지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30%밖에 안 되고 우리가 항상 국가 GDP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대한민국이 기업을 옥죄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지 못하면 주가가 내려갈 것이고 반대로 경기를 살리고 기준금리를 낮추고
경기를 불량한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글로벌 주식 비중에서 미국이 이제 60%고 한국은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자. 내가 월급의 4분의 1을 받으면 그 중에 90%는 미국의 1등 주식,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자기가 주식 투자는 한 10% 정도를 투자하시고 인버스에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항상 국가 GDP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GDP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인버스에 투자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자. 우리가 주식을 샀는데 내려가게 된다 그러면 또 싸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한 60세까지다 이렇게 저는 목표를 두고 있고 앞으로 월급 받으시면 한 주라도 가십시오.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인버스에 투자하는 것은 반대로 내려가는 투자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다,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반적으로는 상승하는 그 이유가 경제가 성장하는 측면도 있고 첫째, 그다음 또 돈이 풀리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그 주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인버스에 투자는 그야말로 한다면 확신할 때 아주 조금만 해야지 이걸 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정도로 해서는 될까요? 아예 하지 마라. 저는 아예 안 합니다. 아예 하지 마라. 저는 아예 안 하고 아예, 추천은 저는 아예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국내 주식보다는 미국의 1등 주식. 저는 저는 엔비디아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예. 저는 미국의 1등 주식이 이제 바뀌면 아마 이제 구글로 조만간 바뀔 것 같아요. 지금 구글이 2등까지 따라왔습니다.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1등 7천조, 애플과 구글, 알파벳이라는 회사가 똑같습니다. 예. 한 6천조 정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바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유튜브의 시대가 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밌는 말씀하셨는데 떨어지면 살 기회를 오히려 봐라. 뭐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긍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저 인버스 투자는 리스크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요즘 AI가 또 유행이라서 야 인버스 투자가 왜 위험한지 한번 말해보라 그랬더니 이게 다시 예를 들면 올라가는 걸 투자를 할 때는 주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자기가 뭐 특별히 손해 보는 건 없는데 인버스의 경우에는 이게 뭐 주가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다시 원 위치로 오더라도 상당히 잃을 확률이 있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김대종 교수님은 낙관적으로 되도록이면 보고 인버스 투자 같은 건 하지 말라 이렇게 추천을 하시네요. 아무튼 뭐 지금 어쨌든 저는 이런 걸 보고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이구나. 자기가 그 예상하는 거에 맞춰서 그게 맞든 틀리든 한번 배팅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 뉴스를 보고 그래서 참 대단한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이제 김대중 교수님이 평소에 그 주장하시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저축을 한 25%하고 그 가운데 한 90%는 미국 시총 1등 기업에 투자하고 10%는 한국에 또 시총 1등하는 기업을 투자하라 뭐 이렇게 조언을 하셨는데 지금 미국 주식이 한국이 100조 넘게 해서 최대 큰손이 됐다면서 예. 그러면서 또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이제 IMF에서 이게 이제 거꾸로 얘기해서 미국도 환율의 변화에 이제 노출되니까 이게 외환 시장 그러니까 국제 금융 시장의 변동성에 노출된 위험이 너무 크다는 식으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 이런 식으로 보면서 심지어 그래서 말하자면 국내 쪽으로 투자를 좀 끌어들여야 이게 자꾸 그 해외 쪽으로 나가면 달러 수요가 더 많아지고 그래서 그걸 걱정하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미국 주식을 열심히 사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 상당히 성공적이고 그렇긴 한데 또 IMF가 나서서 이런 경고를 하고 있었어요.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을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미국이 60%로까지 이제 전 세계 주식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은 현재 1.5%밖에 안 됩니다. 그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면 거기 한번 보시면 그렇습니다. 왼쪽에는 지금 현재 국가 GDP의 순위이고 미국이 60%를 차지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우리가 지금 원달러 환율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환율은 이렇게 86% 확률로 계속 우상향한다는 것을 제가 그래프에서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우리 개인들이 이렇게 미국 달러라든지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애국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인과 기업이 가지고 있는 미국 달러 자산이 1.2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조 달러가 넘는다는 겁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4,300억 달러입니다. 4,300억 달러 중에 지금 3,500억 달러, 한 80% 미국에 직접 투자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막상 정부가 미국에 직접 투자하려고 하니까 달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200억 달러밖에 현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기재부 장관이 미국에 투자 못하겠다, 당장은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우리 개인들과 기업은 달러가 86% 확률로 계속 오르기 때문에 수출 대금으로 남은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는 겁니다. 또 미국에 계속 공장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 삼성전자 미국에 반도체를 수출하고 나면 한국에 달러를 가져오지 않고 미국 기업에서 공장을 직접 투자로 하는 겁니다. 바로 저는 그런 이유라고 보고 있고 저는 정부가 한국 정부가 미국에 빨리 원화를 바꾸려고 얘기한다 그러면 정말 미국 수준으로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라. 법인세도 21%로 낮추고 우버나 에어비앤비도 허락을 하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보다 우리 기업 유출이 2배나 많습니다. 대학생 취업률이 45%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기업을 우대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주식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은 1.5%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정부가 정말 미국은 주식시장에서 양도세만 냅니다. 정권거래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정권거래세도 받고 있고 양도세도 받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주식에 대한 양도세, 상속세, 배당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거래세만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는 싱가포르 모델을 따라가든지 미국 모델을 따라가야 되는데 정부가 전체 예산의 한 7조 원 정도를 정권 거래세로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주식시장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살 것이다. 동학개미가 될 것인데 무조건 국내에 대한 그런 애국심만 너무 애국심 마케팅만 하지 말고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우대도 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여기 제2 IMF 외환위기 다시 오는가 이 책을 썼습니다. 저는 이제 이 책에서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30%라고 써놨습니다. 저는 이 책의 목적이 외환위기가 오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는 정부나 국회에서 이 책을 보고 외환위기가 오지 않도록 외환보유고를 비축하고 그다음에 국가 부채를 좀 건전재정으로 바꾸고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통화량이요 미국의 2배입니다. 국가 GDP에 우리 대한민국은 2배가 돈이 풀려 있고 미국은 74%만 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너무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원화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다.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나 국회에서도 제가 이 책을 많이 나눠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 이거 4,500원이에요. 그러니까 커피 한 잔 드시지 마시고 전자책으로 이 책 보시면 좋다. 정말 우리가 저는 여기에서도 시가총액 비중이 60%가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9대1 정도로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저는 우리 국민들이 미국 주식 사는 거에 대해서 비난하지 마라.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가 대비하고 있는 거다. 1997년도 제가 생생합니다. 기재부 장관이 나와서 우리나라 외환위기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틀 뒤에 국가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참 기가 막혔습니다. 야 정말 정부의 말을 믿고 기다렸던 우리 국민들은 큰 피해를 봤습니다. 예. 저는 지금은 정말 국민들이 각자 도생, 스스로가 미국 달러나 미국 주식을 사서 대비하는 시대고 이것이 우리 국가에도 좋은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나 기업이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외환 위기에 오히려 대비가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정부가 좀 더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에게 국내 주식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회를 줘라. 세금을 더 깎아줘라. 그러면 저기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노란봉투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법인세, 증권거래세 뭐 등등 해가지고 기업이나 그 주식 투자를 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주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최근에 나온 이야기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를 갖다 3배 이상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ETF 예, 예. 그런 거 저기 허용하는 문제가 예. 지금 서방설레되고 있어요.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예컨대 뭐 한 방이라 그러나 한 번에 어떻게 베팅했는데 2배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랑 네. 그럼 3배 수익 그 대신 위험도 더 커지겠지만 네. 아무튼 그런 걸 허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주식시장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좀 미국은 다 있습니다. 미국은 예. QQQ라고 해서 주가 예. 지수에 대해서 3배, 예. 나스닥 선물에 3배 하는 QQQ. 예. 또 인버서도 3배가 있습니다. 3배. 반대 3배, 예, 와. 긍정의 3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네. 이제 단점은 이렇게 90% 내렸다가 다시 100% 오르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기업하는 사람들을 만났더니 기업의 법인 자금은 절대 손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S&P 지수에 대해서 한 100억을 투자했더라고요. 예.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개인 기업이니까 본인 S&P 지수에 대해서 저는 지수에 투자하는 건 아주 좋은 거라고 봅니다. 예, 미국의 주가 지수는 매년 한 20%, 30% 오릅니다. 예. 내려가는 경우가 잘 없어요. 예. 항상 긍정적이고 미국은 국민들의 70%가 주식을 하기 때문에 주가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 하시는 분들은 그런 주가 지수, S&P 500, 뱅가드 지수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투자하는 건 많이 봤는데 개인들이 욕심이 나서 막 3배 QQQ에 투자하는데 저는 뭐 만들면 좋다. 막 화끈하게 벌고 화끈하게 손해보는 것을 도전하는 사람들은 예. 있지만 예. 저는 하지 않습니다. 아, 저는 뭐 큰 욕심도 내지 않고 또 위험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인 자금이나 절대 손해보지 않는 돈은 S&P 500 지수에 투자합니다. 뱅가드. 그렇지만 개인은 그러니까 시가총액 1등에 투자하는 것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 30%까지 내린 적이 있습니다. 30%, 40% 그러니까 우리가 저축하는 한 개념으로 매달 25% 산다. 절대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꾸준하게 25%를 60세까지 투자한다. 이런 목표로 투자해야지. 이것을 크게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국민은행에 적금 넣으면 연이자 3%입니다. 예. 그러니까 연이자 한 10%, 20%만 벌어도 많이 번 거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저는 미국이 QQQ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QQQ를 만들어주는 건 좋다. 거기까지는. 예, 그렇지만 우리 개인들은 좀 하지 말고 좀 막 미국이 있으니까 미국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니까 곱하기 3도 있지만 마이너스 곱하기 3도 있습니다. 예. 그런 거 있지만 저는 개인들에게는 투자하지 권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제도로서 그런 어떤 예를 들면 위험을 즐기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혹은 뭐 때로는 또 손실을 크게 보더라도 뭐 자기는 한번 크게 먹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장이 서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러나 개인적으로 투자를 그런 쪽에 하기를 권유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아무튼 뭐 지금 뭐 사실 이게 뭐 5천인데 이게 뭐 더 이게 고점이라서 또 곧 떨어질 것 같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런데 베팅하는 것도 오늘 우리 김대중 교수님은 좀 낙관적으로 좀 길게 볼 때는 뭔가 인버스 쪽에 투자하기보다는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는 쪽에 그렇게 하는 게 개인 투자자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좀 그게 말하자면 개인적 선호가 그쪽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아무튼 뭐 저기 지금 저 IMF나 이런 데서
지금 뭐 한국 너무 많이 투자해서 위험하지 않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개인들, 기업들이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안전판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정부가 잘 못할 때 어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보통 나오는 의견과는 조금 다르게 결이 다르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뭐 충분히 기업들이 예전하고 달리 이제 대응 능력이 많이 예컨대 뭐 정부가 이걸 공급을 잘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당장 뭐 기업이 타격을 받거나 그러지 않을 정도는 이제 외환을 다룰 줄 알게 됐다는 의미 같기도 합니다. 예. 하여튼 뭐 이게 또 주식이라는 게 올라도 또 걱정하거나 손해 보는 사람이 또 생기고 인버스라는 게 있어서 또 내리면 내려 또 걱정이고 이게 그 만약에 아들 둘을 넣는데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걱정하고 또 해가 뜨면 또 하나는 우산을 팔고 하나는 나막신을 팔고 이러면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주식도 보니까 인버스 투자가 있기 때문에 주식이 오른다고 해서 마냥 모든 사람이 또 즐거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하여튼 우리 경제가 참 어려운 중에도 하나씩 이렇게 헤쳐나가고 있는데 기업들은 선전하고 있는 셈이죠 지금 엄청나게. 저는 이제 우리가 IMF 나라를 한번 많이 봤잖아요.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기업과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망했습니다. 은행도 다 망했습니다. 예. 우리가 6.25 전쟁 다음으로 가장 참혹했던 게 바로 IMF 위기입니다. 예. 제가 직접 그 당시에 겪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IMF나 같은 외환 위기가 오지 않게 막아야 되겠다. 즉 경제학자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 책을 썼고, 저는 외환 위기가 오지 않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가 우리 통계학과 수학과 교수님들하고 외환 위기 다시 오는 예측 모델을 하나 만들었는데 아마 조만간에 전 세계 탑저널에 발표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고치고 있는 중인데 저는 여기서 보니까 1997년, 2008년 위기와 비슷한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이 지속적으로 계속 1,400원대에 머물게 되니까 그 위험 신호 예측 모델이 거의 맞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 97년도 위기나 2008년 금융 위기와 비슷한 조짐이 나타난다. 이제 그 신호가 그게 이제 국가 부채율, 외환 보유고 환율을 가지고 만든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학과 교수님들이 그 모델을 만들었는데 거의 비슷한 그 상황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런 연구를 한 겁니다. 현재 아르헨티나가 10번째 국가가 파산했습니다. 외환 위기는 반복되어 일어납니다. 절대 우리나라도 반복되어 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1997년도 외환 위기가 난 이후에 정부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부채율을 70%로 낮추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상당히 건전합니다. 자기가 가진 재산의 한 70% 정도만 대출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의 한 70% 정도만 대출을 써라. 기업은 이미 다 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00조가 넘는 현금을 가지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과 개인들은 상당히 잘 대비를 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잘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결론은 IMF 위기를 오지 않게 우리가 잘 대비해야 되겠고 정부도 좀 대비를 좀 잘해달라. 정부는 52% 국가 부채율이지만 지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실질적인 국가 부채율은 1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참 지금 재밌는 말씀 하셨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경제 주체를 갖다가 개인, 기업, 정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본다면 각 주체들이 기업 같으면 자기들 가진 부채, 그다음 자산 이걸 갖다 적정하게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잘 하고 있다. 그에 비해서 정부는 사실은 세금을 걷어들일 그 권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정부가 발행한 부채가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지만 이게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그 다음에 거기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게 위험해지고 심지어 말하자면 국가 부도 사태라는 게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가 그런 걸 그런 사태가 일어나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요 지금. 그렇죠. 정부가 더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해 달라. 저는 이제 한국은행에도 항상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은행이
외환 보유가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환율이 왜 이렇게 1,500원 가까이 올라서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느냐. 그죠? 이란 사태라든지 터키 전부 다 환율이 10배씩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문제가 생긴 거고 또 터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모든 나라가 이렇게 외외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강대국이지만 이 금융원 세계 40위권으로 넘어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정말 이런 정말 우리 국가를 안전하게 만드는데 정말 많은 노력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사실 보기에 따라서는 한국이 이제는 선진국 소리도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굉장히 정정이 불안한 나라인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당황스럽기도 할 텐데 그러나 어쨌든 그런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만드는 부분은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역시 또 정부한테 맡겨져 있다. 큰 부분이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은 또 너무 막 올랐다고 해서 또 너무 그냥 즐거워하거나 또 좀 떨어졌다고 넣었다가 좀 지금 그렇다고 너무 또 비관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또 하다 보면 또 그리고 이제 이게 항상 이게 또 주식 시장이란 게 심리에 많은 또 영향을 받는 곳이니까 또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이 패닉을 하면 또 다 덩달아서 이게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참 오늘 이렇게 직설적으로 5천 언제 가요? 이렇게 여쭤보려다가 그거는 우리 김대중 교수님이 아니라 누구라도 대답하기 어려운 게 아닐까 싶어서 그 질문은 좀 언제 떨어져요? 올라가요? 이런 말씀 안 드렸는데 어쨌든 각자가 투자라는 게 각자 자기 책임하에 한다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자기한테 무리하게 해서 더 좋게 하려다가 망치지는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될 시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또 세종대 김대중 교수님을 모시고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발음을 해보니까 세종대 김대중 뭔가 라임이 종자로 라임이 만들어지네. 예. 제가 한 마디만 좀 더 드릴게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만든 지 한 10년 전에 만들어놨는데 그게 보니까 한 5년 전에 삼성전자 5만 원 할 때 1등 주식 사라 똑같은 기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1등 주식을 사면 5만 원이 10만 원이 됐다가 다시 5만 원이 됐었습니다. 그때. 다시 지금 15만 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삼성전자 1등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급등을 했지만 한 내렸다가 다시 원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매년 3,000개 상장된 기업 중에 60개씩 부도가 납니다. 3,000개 중 60개. 예, 매년 1% 이상 부도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지수 5,000포인트 됐지만 돈 못 벌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삼성전자를 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그냥 딴 종목을 하지 말라. 그냥 1등 종목만 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나만 사는 게 제일 좋고 팔지도 마세요.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몸이 아플 때는 팔아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내가 60세 은퇴할 때까지는 꾸준하게 산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2등이 바뀌면 다시 1등으로 하이닉스 살 건데 지금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한 900조, 하이닉스 500조입니다. 지금 400조나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1등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미국의 미디어는 지금 현재 7,000조입니다. 삼성전자보다 10배 정도 큽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전략은 1등 전략이다. 그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머리에 싹 들어옵니다. 1등 전략. 저도 한번 근데 실제로 또 실천하기는 또 하여튼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여러분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혹시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 간에 인버스까지 하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마음이 상하셨으면 또 말하자면 조금 이럴 때는 조금은 마음을 좀 이렇게 비운다 그래야 되나?
속 상한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여기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 자기 생각대로 뭐가 안 되면 물타기 전략으로 막 하는데 특히 인버스 같은 걸 물타기해서는 너무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여러분이 현명하게 잘 하셔서 재산도 잘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희석의 이색경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참. 저기 조금 좀 일찍 보내주셨으면 내가 좀 보고 예. 더 그걸 할 수 있었는데 예,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어제 내가 전화를 하려다가 예. 뭐 보낸다 해서 오늘 아침에는 보내겠지 싶어가지고 내가 기다리고 이 책을 이거 회장님을 드릴까 얘기 안 줄까요? 뭐 회장님 지금 어떻게 계시면 이거 책을 계시면 뭐 네. 내려가는 길에 뭐 예. 드리고 가시죠. 책을 다음에 또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예. 아유, 예, 수고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